개념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사인과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은 얘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얘들이 진화를 해요. 진화를 하다 보면 이런 단계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여기까지 되겠죠. 뭐 그 이외에 이제 절대값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등등등등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항상 그릴 때 8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8칸이냐? 여기 이제 제가 8칸을 이렇게 만들 건데 좀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요 정도 하면 되겠죠? 8칸. 이게 왜 8칸이에요, 쌤님?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8칸을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치면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돼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8칸에 맞춰서 그리면 되고 저희가 이제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약간 복사를 해서 나머지 칸에 붙여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칸을 붙여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팁은 8칸을 그린다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냐? 주기는 2파이가 되죠. 0이고 여기 2파이면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2분의 파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된다. 그러면 여기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럼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세타는 단위원이나 또는 반지름이 r인 원을 생각해보면 r분의 y라는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단위원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단위원을 그려줄게요. 원을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x축을 하나 그릴게요. 뭐 세타축이라 할 수도 있는데 세타축이라 할게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세타는 단위원을 움직이는 동경의 어떤 값이에요. 동경의 값이고. 그래서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노란색.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노란색 동경이 이렇게 있을 때는 세타 값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r분의 y인데 y값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없으니까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지름 그냥 1로 둘게요. 그러면 이쪽에다 어떻게 그리냐? 여기 0,0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0,0을 이렇게 찍어준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충 한 30도를 돌렸다 생각해보죠. 이 정도. 그러면 세타 값이 30도면 6분의 파이죠. 그럼 y 값이 사인 값은 우리가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었죠. 그래서 2분의 1 이 정도 되고 반지름은 계속 1로 고정할게요. 제가. 그래서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의 위치에다가 좌표를 이렇게 찍고 여기까지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져요. 괜찮죠?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3분의 파이까지 갖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 가겠죠? 이렇게 동경. 그러면 세타가 3분의 파이. y 값이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정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림이 조금 이상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저쪽 마무리로 1까지 올라가죠? 90도일 땐. 그래서 2분의 파이일 때 y 값이 1이 되고요. 여기까지 가줍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래프가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인 값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돌면 2, 4분면 쪽에서도 똑같이 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3, 4분면도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4, 4분면도 똑같이 돌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칸을 꼭 주의하라 했었죠. 8칸을 이렇게 해주시면 8칸이 만들어진다. 8칸을 잘 그려주면 주기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사인 값의 어떤 그래프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등등등등 알아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도 제가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코사인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저희는 기준으로 코사인 값 같은 경우는 R분의 X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원을 움직였을 때 X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관찰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제가 단위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것도 반지름 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축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좀 축을 좀 늘릴게요. 자, 첫 번째로 똑같이 할 일은 아까처럼 동경이 0도일 때, 여기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요 같은 경우는 요 각이 지금 0도죠? 반지름은 1로 가정할게요. 그러면 여기 좌표에 찍히는 x 값을 조사하면 되고요. x가 지금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0,1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0,1이 돼요. 그래서 코사인 0,1이 될 거고요. 비슷하게 이제 동경이 돈다 생각해보죠. 30도 정도를 돌았다 생각해 볼게요. 30도만큼 이렇게 돌았어요. 이 정도. 그러면 30도만큼 돌았는데 30도를 돌았을 때 6분의 파이고 x값을 봐야 되니까 x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쪽에 6분의 파이를 찍어주면 2분의 루트 3쯤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점을 찍어주시고요. 똑같이 한 60도만큼 돌았다 해볼게요. 이 정도. 그러면 세타가 3분의 파이. 그러면 x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비슷하게 여기 90도일 때 2분의 파이일 때는 x값이 0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 0을 지나간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돼요. 알아두시고요. 자, 비슷하게 요 다음 과정도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죠. 2, 4분면에서 이렇게 돌면 x 좌표는 떨어져요. 왜? 음수값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도 비슷하겠죠. 3, 4분면도 돌아가면 x값의 음수값이 최소로 갔다가 다시 0 근처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 4분면에서도 그래프가 x값이 점점 1쪽으로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똑같이 8칸을 이용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8칸을 잘 활용을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8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도 옆에 좀 간략하게 적어보면 8칸을 잘 만들어서 여기 8칸을 잘 만들게요. 8칸을 잘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주기 같은 경우는 보통은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마찬가지로 얘도 카드죠. 이 카드가 반복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코사인 그래프다. 최대값 1, 최소 마이너스 1, 주기는 2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가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가 되겠죠. 그래서 x분의 y가 되고 여기다가 이제 또 단위원 한번 그려볼게요. x분의 y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기울기죠. 기울기를 분석하면 되고요. 저희는 기울기를 분석하시면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타가 0일 때는 반지름 R로 1로 가정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 0이죠? 원점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0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0. 그럼 0,0을 지나가겠죠? 0,0을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경을 조금 늘리면 대충 한 45도 정도로 해볼게요. 45도는 기울기가 1이 돼요. 그래서 4분의 파이를 딱 찍는 순간 이미 1쪽으로 가버리죠. 이렇게 엄청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60도로 한번 가보면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3분의 파이죠. 기울기가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엄청 커져요. 루트 3 이쯤 되겠죠. 급격하게 커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연결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고 직선은 아니고 곡선이죠. 그 다음에 점근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90도일 때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다가 90도일 때는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니까 점근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90도를 살짝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이쯤 되죠. 이쯤 90도를 넘어가면 기울기의 값이 음의 값으로 절대값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아래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총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구조가 되고 약간 칸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이제 탄젠트는 굳이 저희가 칸을 나누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탄젠트 같은 경우는 주기는 파이가 되겠죠. 탄젠트는 주기는 파이. 최대 최소값은 딱히 정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된다.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한번 재정리를 해볼게요. 원리들은 한 번만 알아두고 그 다음부터는 굳이 상관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있다 치고요. 먼저 사인 같은 경우는 제가 8칸을 그려달라 했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8칸을 그려주시고요. 저도 자주 쓰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8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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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도 8칸이죠. 8칸. 8칸. 이 8칸을 정말 잘 연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주기나 어떤 지점을 찾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 원점 기준으로 점근선을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고 주기는 파이가 되겠죠. 얘는 주기는 2파이, 얘도 주기는 2파이다. 최대값은 1, 마이너스 1, 얘도 1, 마이너스 1, 최대값은 1, 최소는 마이너스 1,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최소는 없고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볼 것은 이제 이 한 번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구조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 값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 값 같은 경우는 요 높낮이를 관여합니다. 높낮이. 그래서 기본 폭이 이걸 진폭이라는데 저는 진폭이 기본이 2인데 만약에 A만큼 적히게 되면 그때는 진폭이 2A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진폭이 2A로 바뀌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면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0부터 1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얘를 사인 그래프의 이 사인 값을 2배로 한다 생각해 보면 0부터 2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2배로 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A는 진폭의 영향은 있다. A가 만약에 음수면 0부터 1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값이 이제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떨어지겠죠.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 생각하면 그때는 뒤집히면서 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기억을 해두세요. 사인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랑 이 마이너스 2 사인 x 그래프랑 둘 다 알아두셔야 된다. 요 값이죠. 그 다음에 b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b의 역할은 일단 b로 묶어내셔야 돼. 왜 x 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플러스 b분의 c 적혀 있으니까 그럼 얘는 평행 이동을 하기 전 상태를 생각해 보면 y는 a sin bx라는 값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d만큼 just 평행 이동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별 어렵지 않으니까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y는 2 sin 2x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파이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쪽은 빼기 1 정도로 할까요? 자, 이런 그래프를 저희가 쉽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평행 이동을 하기 전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평행 이동을 하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렇게 되겠죠? 이 노란색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로 묶어내셔야 돼요. 2분의 파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4분의 파이가 되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y는 2 sin 2x인데 저희가 주기 공식 같은 경우는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b의 역할을 정확히 해보면 이 b 같은 경우는 주기가 짧아진다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 b의 역할 같은 경우는 b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주기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b가 2가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는 2죠. 2가 된다는 얘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노란색이 지금 y는 2 sin dx인데
이렇게 있으면요. 0이고 주기가 지금 b에다가 2를 넣으면 2분의 2파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8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8칸의 값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인은 그대로 그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주는데 8칸의 그 간격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는 2파이인데 파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파이가 되겠고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시는 걸 알 수 있겠죠. 최대값은 2 그리고 최소는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를 생각을 해두시면 y는 2 사인 2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y축 방향으로 한 칸을 내려주고 x축 방향으로는 4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면 요거는 팁 같은 경우가 점을 이동하면 돼요. 점. 자, 지금 이 포인트들 있죠. 포인트들. 8칸을 상징하는 이 포인트들을 똑같이 이동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좌표는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 다음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 여기 지키겠죠. 여기. 그 다음에 똑같이 모든 이 포인트들을 다 이동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이동하는 걸 좀 기억을 해두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포인트를 이렇게 해주신다. 다양한 예제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1,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3 알아두시면 됩니다.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해서 B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예시로 이제 아까 sin x랑 sin 2x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 차이는 B가 2가 됐을 때죠, 얘가. 그래서 원래 사인 그래프는 8칸을 그려주면 돼요. 제가 8칸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8칸을 그려준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여기까지가 이제 sin x고요. 자, 그러면 sin 2x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x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4분의 파이 콤마 무엇을 지나가니라고 생각을 하면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sin 값이 sin 2분의 파이가 되니까 1이잖아. 그럼 뭐야? 4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이 돼요.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sin 파이가 되니까 0이 돼. 그러면 얘는 뭔가 이 사인 그래프가 요동치는 이 개형이 뭔가 주기가 짧아졌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4분의 파이, 1, 2분의 파이, 0이니까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흰색 그래프를 뭔가 줄여냈다. 약간 압축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4분의 3파이 얼마 지나가냐 넣으면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지나가고 그 다음에 파이를 넣어주면 사인 2파이가 되니까 0이 되죠. 다시 파이 0을 지나가니까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되도록 수정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계속 그래프를 그려주면 노란색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주기가 공식이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래서 b는 2가 되니까 2분의 2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y는 sin 2분의 x라고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b 값이 절반이 됐죠. 2분의 1. 자, 그러면 얘들은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뭔가 각 자체가 뭔가 값이 적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파이 같은 걸 넣으면 파이 콤마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콤마 1을 지나가고
그다음 2파이를 넣어주면 2파이 넣으니까 사인 파이니까 0. 여기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3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 4파이를 넣으면 0이 되니까 내가 했던 그 과정이 뭔가 느슨해진 거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얘는 주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주기는 4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여튼 이제 B의 추가적인 역할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랑 탄젠트 그래프도 구조를 알아두시면 되고, 코사인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얘도 정리를 해두시면 y는 a 코사인으로 해서 이제 b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묶어내시고, 그 마찬가지로 얘도 a의 역할은 진폭이죠. 진폭이 되고요. 그래서 a 값이 되면 진폭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요. 2a가 되는데 a가 양수일 때만 그런 거죠. 사인도 아까 비슷해요. 양수일 때는 진폭이 2a가 되고, 그 다음에 b값 같은 경우는 주기에 관련했었죠.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기본 그래프가 y는 a 코사인 bx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y축 방향으로 플러스 d만큼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이 마이너스 b분의 c, y축 방향으로 d만큼 이동한다. 그래서 a 코사인 bx 그래프를 여기만큼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얘기를 좀 해봅시다. 탄젠트도 비슷하게 y는 a, 탄젠트 b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고, y는 a 탄젠트 b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 y축 방향으로 d만큼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고요. 문항 자체는 만약에 b도 똑같이 주기의 영향을 가지고 a는 값의 영향을 가지는데, 개인적으로 탄젠트는 값의 영향을 받긴 하나 그래프 개형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탄젠트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그래프를 더 가파르게 하면 이런 느낌? 거의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값 같은 경우는 또 주기죠.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파이니까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점근선을 역할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점근선. 기본 점근선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x는 n 곱하기 주기 더하기 근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근처라는 말이 뭐냐? 근처는 원점 근처 값을 의미하면 돼요. 원점 근처. 원점 근처에 있는 점근선을 하나 가지고 오면 되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죠. 그러면 점근선 같은 경우는 한 이쯤이 있다 치면 원점을 기준으로 2분의 파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이 2분의 파이 구조 같은 경우는 점근선 2분의 파이인데, 점근선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요거기 때문에 x는 n 곱하기 주기 같은 경우는 탄젠트 주기가 파이죠, 파이. 그 다음에 근처가 2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n 곱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점근선 방정식이 된다. n은 정수겠죠? n은 정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번에는 뭐 다른 예로 y는 탄젠트 뭐 2x 빼기 4분의 파이 플러스 3 이런 거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2로 묶어요. 이렇게 8분의 파이. 그러면 점근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겠죠. 평행이동을 하기 전 그래프를 생각하면 탄젠트 2x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8분의 파이,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죠. 그래서 x 방향으로 8분의 파이, y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는데 y는 탄젠트 2x 그래프는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냥 2분의 파이. 그래서 점근선 방정식은 x는 n 곱하기 주기 더하기 근처인데 요 근처를 적어줘야 돼요. 어떻게 적어주냐? 0,0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점근선이 원래는 주기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이렇게 끄면 2분의 파이가 원래 점근선이었으니까 절반을 때리면 4분의 파이류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파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8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죠. 그러면 8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8분의 3파이가 되겠다. 맞죠? 여기도 비슷하게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8분의 파이가 된다. 그러면 근처는 8분의 3파이 또는 마이너스 8분의 파이를 적어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원점 근처의 양수값을 적거든요. 그래서 근처는 8분의 3파이라고 적어주면 요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됐을 때 점근선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다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항을 해결하면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문항에서 절대값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절대값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y는 절대값 fx 이런 구조는 접어 올린다. 첫 번째는 y는 fx를 그린 다음에 두 번째는 접어 올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이외라 했죠? 그 이외는 절대값 안에 범위를 나누어 그린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